한 기억 잃은 대마법사가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동료를 만나게 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그는 동료들에 의해 싸움터에 참가, 동료들에 의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 숨겨진 보물상자를 열어 그들에게 월급을 지급, 그리고 광물과 잡초를 주어서 그들의 능력도 향상시켜줘야 돼요. 동료가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관리 감독하며 전술을 지시하는 대마법사는 바로 당신이고, 그의 이름은 멀린입니다. 멀린은 기억을 잃기 전 너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이대로 밖을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마법으로 외형을 바꾸고 여러분이 정한 가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AFK 새로운 여정. 그 여정의 시작은 혼돈입니다. 기억이 없어. 내가 왜 이런 마법쟁이 여간에서 깨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인간과 동물들은 이미 당신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과하게 칭찬하며 이빨에 땀나도록 아부합니다. 멀린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마법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의 끝없는 칭찬에 치사량에 달하는 자존감과 자만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콧대 높은 마법사가 할 법한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돌리라는 사람이 마을에 불이 났다며 나가보지 않겠냐길래 꼬마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진짜 안 나가고 집에서 뒹굴거렸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 시작하자마자 받는 질문이거든요. 주인공은 말하는 햄스터 2마리 키웁니다. 그게 못마땅한 동료 하나가 네 서머너는 왜 햄스터만 있냐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 나한테 불만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발렌이라는 이 친구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여러분을 유도리 있게 무시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온다면 구박하는 게 좋아요.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발렌의 직속 상관 호건을 만날 때입니다. 그는 발렌이 너한테 무례하게 굴지 않았냐고 질문해요. 이때 곧바로 고자질해야 합니다. 부하 관리 좀 똑바로 하라고. 동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 나온 김에 제가 만난 모든 이들을 살펴보죠. 먼저 발렌입니다. 여정 초반 합류하는 딜러로 주특기가 주인공 돌려까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뒤통수도 칠 수 있다며 대마법사인 여러분의 성질을 긁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즉시 2군으로 보내고 싶지만 팀의 유일한 진짜배기 딜러라 그럴 수 없어요. 전투가 시작되고 알아서 가까운 적을 공격하는 건 다른 동료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그의 궁극기 쿨타임이 돌아왔을 때 광역 공격과 함께 적의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적의 마법사나 활쟁이들을 처리할 수 있죠. 전투 후 통계를 봐도 확실히 딜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짜배기 딜러는 누구냐? 여기 귀쟁이 마법사입니다. 10연속 뽑기로 나온 동료로 싸울 때는 정말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투가 계속 길어져서 딜 미터기를 살펴보니 아니 이 가짜배기 마법사가 서포터보다 딜을 못 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레벨이 둘 다 똑같으니까 이건 명백히 믿을 수 있는 데이터예요. 가짜배기 곧바로 2군으로 강등. 무시했던 서포터 페이는 즉시 성장시켰습니다. 페이는 시작부터 옆에 있던 동료로 처음엔 동네 꼬마 같아서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강력한 평타와 공격력 버프를 알아보고 1군으로 승격시켰어요. 탱커 할머니. 외모는 힐러, 풍채는 탱커입니다. 그녀의 궁극기는 땅속 뿌리에 명령해 다수의 적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2턴 동안 적을 가둬두고 자신의 회복까지 하죠. 루시우스. 이렇게 2개 이상의 전투가 일어나는 전장에서 꼭 필요한 서브 탱커입니다. 한 번씩 방패로 적을 내려쳐 스턴을 걸고 자신은 실드를 얻어요. 할머니가 워낙 두드려 맞는 걸 잘해서 그녀에게 메인 탱커 자리를 내줬지만 궁극기로 멀리 떨어진 아군에게 실드를 주기 때문에 할머니와는 다른 느낌의 탱커입니다. 햄스터 2마리, 주인공이 데리고 다니는 서머너로 대마법사 멀린, 즉 여러분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쥐들입니다. 주인공이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받는다 치면 어김없이 뛰쳐나와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분이 바로 까지 말하면서 온 동네방네에 여기 대마법사 멀린 있다고 소문 다 내는 쥐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쥐들이 약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사람 사이즈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GP를 탱커로 사용했고 사이즈만 큰 쥐라는 걸 깨달았어요. 즉시 2군으로 강등. 혜미는 전투보다 귀여운 복작으로 능력치 몰빵된 쥐입니다. 즉시 2군으로 강등. 이번엔 저처럼 대마법사의 피가 흐르는 동료를 만났어요. 마을에 가만히 서있던 그녀의 명찰을 보니 이름이 ABC. 일단 정중하게 친구 제안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의 이름은 테스트2. 삐지지 않게 그녀에게도 친구 제안합니다. 아쉽게도 수락받진 못했지만 돌탑 방명록이라는 게 있어서 괜찮아요. 여정을 즐기는 동안 돌탑에다가 불법 낙서를 할 수 있는데 여길 지나간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한 번은 누군가 허위사실을 적어놨더군요. 남쪽 마을이 경제 침체에 빠졌다고. 사실 남쪽은 값비싼 포도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부유합니다. 제가 방명록에 이렇게까지 쓰는 이유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을의 포도 생산이 여정 초반을 관통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토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죠. 꿈을 꾸고 깨어난 주인공은 기억을 잃어요. 일어나자마자 마을에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붉은 머리 마녀와의 만남. 그녀는 나를 노려봤고 저도 똑같이 노려봅니다. 나를 아는 듯한 마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으나 햄스터와 꼬마가 자꾸 방화범이라며 가스라이팅 시전에서 계속 방해합니다. 바로 그때 연고지가 없는 태풍이 나타나요. 기절하는 와중에는 햄스터보다 마녀에게 집중하는 주인공. 깨어난 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으면 빨간머리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호건 장군을 만나러 마을로 출발. 호건이 붉은 마녀를 범인으로 보고 마을에 가둬놨기 때문에 서둘러 오해를 풀어줘야 해요. 마을에 도착. 호건을 만나자마자 그녀가 무죄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거와 증인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녀가 방화범이 아니라는 증거죠. 호건은 자기 앞에 있는 친구가 기억력 이슈를 겪고 있는 환자라는 걸 알기에 일단 단서를 수집해보라고 해요. 곧바로 동네 사람들 신문해보니 마을은 북촌과 남촌으로 갈라져 서로 앙숙관계였습니다. 원래 모두 다 밀농사를 했으나 남촌이 한 귀족 덕분에 수익 좋은 포도농사를 하게 되면서 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 귀족이 바로 포도밭을 만든 인물로 북촌의 밀밭도 포도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발렌과 나를 쓰레기나 주워 먹는 하층민이라고 멸시하는 이 귀족을 팀원으로 영입하고 싶었어요. 동료 대기실에 집어넣고 영원히 사용하지 않기 위해 깜빵처럼. 북촌의 밀밭을 다 태워버린 범인이 누군지 이제 추리가 됩니다. 원래 더 긴 여정을 통해 밝혀내지만 여기선 생략하고 서둘러 빨간머리 마녀의 누명을 벗겨줍시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마녀 미라엘. 내가 구해줄 줄 알았다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해요. 꼭 혼자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면서요. 이건 오직 우리 둘만의 데이트. 데이트 뜻을 모르는 치피는 헤미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호건 장군은 갑자기 보고할 게 있다며 발렌파를 잡아 끌고 퇴장. 토끼 인간은 기막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헛소리. 둘만의 꽁냥 대화는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그녀와 데이트하며 알아보세요. 데이트뿐만 아니라 포도밭 사건에 심취한 저는 길드를 하나 만듭니다. 이번엔 전략을 살펴보죠. 우리는 보통 군 쿨타임이 돌아오면 바로 사용합니다. 다만 페이지가 있을 때는 주의해야 돼요. 이 스테이지 3스테이지를 대비해서 궁극기를 모아둬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랩업하지 않고 고레벨 잡는 것을 즐겼으며 이때 필요한 것이 공격 대상 미리 보기입니다. 적의 공격 대상을 미리 체크해서 탱커가 많이 두드려 맞게 세팅. 반대로 아군의 공격 대상을 미리 체크해서 어느 놈을 일단 조져야 할지 세팅했어요. 전략은 당신이 사용하는 동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과장 돌리가 랜덤으로 데리고 온 동료를 잘 관리해서 여러분만의 분대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현재 CBT 진행 중인 AFK 새로운 여정이라는 RPG 게임을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출시했을 때 한번 해보시고 더보기란의 게임 공식 카페와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의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